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 엑셀 전진권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첫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일정과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 다이나믹 간트 차트를 만드는 방법의 총정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어있는 시트에서 시작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모두 따라서 실습하시면 이렇게 버튼을 클릭해서 일정을 이동하면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간트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엑셀 2013 이후 모든 버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간트 차트 템플릿은 영상 고정 댓글에 다운로드 링크를 남겨드렸는데요. 이 간트 차트를 활용하면 이렇게 진행률을 변경해서 각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 앞에 있는 그룹과 업무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더욱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 필터 버튼을 클릭하면 각 부서별로 필터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 구분에 부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팀으로 새로운 부서를 추가하면 이런 식으로 필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각 부서별 프로젝트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이 강조 날짜를 변경해서 차트에 표시되는 기준 날짜를 1월 1일 또는 12월 20일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표시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화살표를 클릭하면 날짜를 이동하면서 이렇게 간트 차트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간트 차트는 일별 그리고 주별 보기 형식을 제공하는데요. 이 차트에서 표시 단위를 일에서 주로 바꿔서 표시하시면 이런 식으로 약 1년치의 일정을 좌우로 이동하면서 각 프로젝트를 한눈에 편리하게 보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 정의 시트로 이동하시면 이런 식으로 현업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4가지 색상의 조건 부서식을 미리 적용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 빨간색 색상으로 오빠도 팀이라는 부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간트 차트에서 이 구분으로 오빠도 팀을 입력하시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색상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조건부 서식을 사용하시면 각 부서별 또는 직원별로 각 색상을 구분해서 각 프로젝트를 더욱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서에 표시되는 이 제목도 바꿀 수 있는데요. 이 슬라이서를 우클릭하신 다음 슬라이서 설정으로 이동하시고요. 여기에서 이 머리글 표시 밑에 있는 이 캡션을 변경해서 담당 부서 대신 담당 직원으로 바꿔서 입력하시면 각 부서별 또는 직원별로 이 필터를 적용해서 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이나믹 간트 차트를 만들 때 꼭 필요한 핵심 기능을 압축해서 60분 총정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다만 이 완성 파일과 같이 여러 색상을 적용하거나 함수를 작성하는 것은 이 활용의 영역이어서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보충하기 시트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이번 총정 영상과 꼭 함께 실습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이잖아요. 연말 연초가 되면 대부분의 회사가 그 일정 관리, 내년 그 계획 짜고 예산 짜고 하느라 많이 바쁘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많이 쓰는 게 간트 차트예요. 근데 이 간트 차트를 만드는 걸 알아두시면 이게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산 관리할 때 또 쓰이고요. 이게 여러 분야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모두 실습하시면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엄청 오래전 이야기긴 한데 4년 전에 일 거예요. 여기 있네요. 제가 2020년도에 만들었던 내용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러한 그 엑셀 차트를 써서 이렇게 간트 차트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거든요. 물론 이렇게 차트를 쓰는 방법도 좋습니다. 특히 시각화,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시각화하실 때에는 굉장히 유용해요. 하지만 이 차트를 쓰는 방법의 유일한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중간중간 일정이 바뀔 때 또는 안에 들어가는 이런 디테일한 세부 항목들을 특정 항목만 바꾸는 게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차트가 아닙니다. 각각의 셀이죠. 셀을 쓰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편집 가능하시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정말 쉽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동적 간트 차트 시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여기에다가 그룹을 추가할 겁니다.
그룹을 추가하면 이렇게 그룹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글이 추가되도록 서식을 만들 거예요. 우리가 G를 선택하면 여기 있는 범위에 테두리가 적용되도록 조건부 서식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동적 간트 차트에 오신 다음에 이 범위를 선택할게요. 범위를 이 구분부터 시작 셀이죠. 여기부터 범위를 쭉 드래그 할게요. 쭉 드래그해서 어디까지 선택하냐면 여기까지예요. 여기 끝까지. 여기에다가 이게 G일 때에는 이렇게 테두리를 추가할 거죠. 이 범위를 쭉 드래그 할게요. 홈탭 클릭하시고요. 홈탭에서 조건부 서식 클릭할게요.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 추가하는 거죠. 새 규칙으로 수식을 쓸 건데, 자, 아까 배웠죠? 아까 우리 참조 방식 배웠습니다. 정답입니다. 맞아요. 이제 볼게요. 이제 여기에서 선택한 범위는 여기인데 기준 셀은 현재 C10이죠. 자, 그래서 등급력 하신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여기 있는 C10셀이 무엇일 때를 볼 거예요? G일 때를 볼 겁니다. 다만 여기 있는 이 구분 기준은 오른쪽으로는 이동하면 안 되겠죠. 이게 C는 딱 고정돼야 돼요. 그래서 C 앞에다가만 달러 기호를 추가하고 이게 숫자로는 한 칸씩 아래쪽으로 이동을 할 거니까 숫자 앞에 있는 달러 기호만 지워서 입력합니다. 자, 그럴 때 적용할 서식 버튼 클릭하시고요. 적용할 서식은 테두리를 진한 회색으로 위쪽, 아래쪽, 위, 아래에 추가하고요. 그리고 글꼴에서 글꼴은 굵게 바꿔줄게요. 바꾸고 확인 버튼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앞으로 여기를 그룹을 G 바꾸시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그룹일 때에는 머리글이 자동으로 강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여기 진행률을 보겠습니다. 이 진행률에 따라서 100%일 때, 50%일 때 여기에 막대를 추가할 거예요. 이 진행률 범위, G열을 전체를 클릭할게요. 이 머리글을 클릭하시면 이 범위가 쭉 선택돼요. 그렇죠? 이 G열을 클릭하신 다음에 홈탭 클릭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을 클릭할게요.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를 추가합니다. 이 진행률에 따라 걸 거니까 이번에 이제 볼 거는 파란색 막대를 추가해 볼게요. 파란색 막대를 이렇게 추가하시면 막대가 나오고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 빠빰님께서 배경에 눈금자 지우는 거 간단해요. 이 보기 탭 클릭할게요. 어떻게 볼 건지 보기 탭에서 이 눈금선을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간트 차트 위에다가 이 날짜를 추가할 거예요. 여기 일정에 따라서 이 오른쪽에다가 간트 차트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간트 차트에 들어가는 시작 날짜, 여기에 들어가는 시작 날짜는 여기 일정에 있는 이 시작일에서 가장 작은 날짜를 불러다가 넣어주면 내가 여기에다가 날짜를 무엇을 추가하든지 상관없이 여기 있는 간트 차트가 동적으로 바뀌는 그런 좀 더 다이나믹한 차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시작 날짜를 가장 작은 날을 받아다가 불러올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위에 보시면 제가 기준 날짜를 만들어 드렸어요. 기준 날짜에다가 값을 넣을 건데 이 기준 날짜는 미남수예요. 최소값을 구할 거고 최소값을 구할 범위는 여기죠. 2열 시작일 전체를 볼 거예요. 이 전체 범위에서 가장 최소값을 구할 거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최소값은 현재 10월 21일로 구해지고 만약 일정을 10월 1일 바꾸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냥 바로 일정이 여기에서 딱 시작하면 뭔가 딱딱해 보일 수 있어요. 뭔가 어색하기 때문에 이 기준 날짜는 여기에서 한 3일 정도, 이틀 정도 뺀 날짜를 추가할게요. 여기 빼는 거는 적절하게 여러분의 기호에 맞춰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틀 정도를 빼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기준 날짜를 가져다가 여기 있는 간트 차트에 불러오면 되겠죠. 여기 있는 날짜 시작 값은 등호 입력하시고요. 여기 있는 기준 날짜를 일단 불러올게요. 이렇게 하시면 이게 샵샵으로 보이지만 사실 여기 있는 거는 날짜입니다. 날짜고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날짜는 등호 입력하시고요. 왼쪽에 있는 이전 값, 이전 날짜 더하기 1로 넣어줄 거죠. 그렇죠?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것도 샵샵 기호가 나오지만 이거 사실 날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수식을 이 더하기 1한 수식을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쭉 해서 자동 채우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날짜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건 실제 날짜 데이터예요. 날짜 값이고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여기 있는 날짜가 연도, 월, 일을 다 표시하니까 이 셀은 좁은데 날짜는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표시가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럴 때 연원일을 다 표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밑에다가는 이 날짜 값을 가져다가 우리가 원하는 문자 형식으로 간소화해서 표시할 겁니다. 자,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빠르게 보여드리면 만약에 나는 여기에 넣고자 하는 값이 긴데 셀이 작아요. 그럴 때 이제 숫자는 이렇게 해시기호로 깨진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쵸?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범위를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셀 서식에서 맞춤에 오시면 이 맞춤 옵션에 셀의 맞춤이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하시면 셀에 맞춰서 표시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콩알만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너무 작아 버리면 글씨가 안 보이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오늘은 이렇게 안 할 거고 여기 있는 이 날짜는 유지한 상태로 이 값을 가져다가 이 안에 문자로 따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날짜 서식, 밑에 있는 날짜 서식 셀을 클릭하시고요. 불러올게요. 텍스트 함수예요. 텍스트로 이 위에 있는 날짜를 불러올 거죠. 표시할 형식은 큰 따옴표 안에 m/d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 있는 날짜를 불러올 건데요. 내가 보고자 하는 형식은요, 연도 빼고 월/1로만 표시할게요 라고 입력한 거예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실행하신 다음에 자동 채우기를 쭉 하겠습니다. 쭉 하시면 어때요? 날짜가 쭉 표시가 되는데 아직 뭔가 좀 어색해요. 뭔가 어색한 이유는 이게 아직 좁죠. 넓이가 좁아서 이번에 할 거는 이 날짜를 눕혀줄 거예요. 세로로 돌릴 겁니다. 어떻게요? 이런 식으로 날짜를 돌릴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방금 우리가 만든 이 날짜 범위를 쭉 드래그 할게요.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단축키로 컨트롤 숫자 1이에요. 컨트롤 1을 동시에 누르시면 셀 서식이 실행되고 여기에서 맞춤 탭 오시면 이 오른쪽에 방향이 있습니다. 이 방향을 역순으로, 오늘은 이거를 이렇게 돌릴 거죠. 이렇게 돌릴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90도로 이렇게 내릴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눕힐 거예요. 그리고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날짜가 눕혀지면서 잘 표시가 되죠.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은 게 아직 이게 슬래시랑 날짜가 좀 붙어 있어서 보기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과 일 사이에 이렇게 띄어쓰기를 추가하면 좀 가독성이 좋아질 것 같아서 저는 이 슬래시 사이에다가 띄어쓰기를 추가한 걸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낫겠죠. 훨씬 나았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일이에요. 마지막 요일은 똑같이 텍스트 함수로 텍스트로 위에 있는 날짜를 볼 건데 날짜 형식에서 표시 형식은 큰 따옴표 안에 AAA 3개 입력하시면 요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자동 채우기를 쭉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영어로 표시하시려면은 날짜 형식을 A가 아니고요. D예요. DDD 입력하시면 요일을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만약 나는 좀 더 이거를 날짜가 아니고 만약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은 이 MD를요. MMMD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MMMD로 하시면 이렇게 10월 19일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또 가능합니다. 이거는 셀 서식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히 맞춰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왼쪽에 있는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해 줄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함수를 조금 쓸 거예요. 함수를 조금 쓸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만 전혀 어렵지 않고요. 이 프로세스만 잘 이해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게 다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단계별로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죠. 자, 첫 번째로는 이 왼쪽에다가 아이디를 추가할 거예요. 이 아이디는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구분을 추가했어요.
그룹을 추가하면 이 그룹 밑에 있는 t는 현재 이게 하나의 그룹이 되겠죠. 첫 번째 그룹이고 그 밑에는 두 번째 그룹이고 그 밑에는 세 번째 그룹이 만들어지겠죠. 그쵸? 이 그룹별로 이거를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을 묶기 위한 id를 추가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id는요. if 함수를 써서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이 구분값이 g예요. 그럴 때에는 위에 있는 id에서 1을 더할 거예요. 더할 거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위에 있는 값을 그대로 이렇게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 구분값이 g예요. 그럴 때에는 위에 있는 값 더하기 1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값을 그대로 불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수식을 자동 채우기를 쭉 합니다. 끝까지. 여기 선까지만 쭉 할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 숫자를 잘 보시면 그룹별로 1, 2, 3으로 id가 매김되죠. 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이걸 그룹으로 바꿔볼게요. G 바꾸면 바뀌죠. G 하면 G로 하면은 바뀌죠. 숫자가 1, 2, 3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을 추가할 때마다 이 항목을 묶어주는 id를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 구분에 들어가는 값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G고 두 번째는 T죠. 그래서 입력하는 값을 G랑 T로 묶어줄 거예요. 어떻게 하냐? 바로 데이터를 입력을 제한하는 기능,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이죠. 자, 그래서 이 구분 범위를 쭉 드래그합니다. 이거를 쭉 드래그해서 여기 있는 구분값은 내가 G 아니면 T로 제한할 거예요. 자, 범위를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데이터 탭 클릭할게요. 이 오른쪽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보이시죠? 이 버튼 클릭하시고요. 이번에 여기 입력을 제한할 값은 제한 대상으로 목록을 선택할게요. G, T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앞으로 여기 있는 값은 G 아니면 T만 선택 가능하시고 여기에 S, A 이런 거는 입력이 안 되게 막아버리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유효한지를 검사해서 내가 원하는 값만 입력하도록 제한하는 기능이 바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여기 그룹을 만들었으니까 시작일과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종료일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가끔씩 한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날짜를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작업일수가 2일이에요. 그러면 이 이틀을 나는 주말을 끼고 볼 것인가 아니면 주말을 빼고 볼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이 현업에서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종료일을 작업일수가 4일이면 평일로만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종료일은요. workday international 함수예요. workday.intl 함수예요. 이 함수를 사용해서 시작일 선택, 작업일 입력을 하시면 이 값은요. 시작일 기준 특정 날짜가 지난 날을 반환하는데 이 날은 평일만 봅니다. 주말은 뺀 평일 이후의 날짜를 반환해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자동 체크를 쭉 하는 거죠. 위아래로. 이렇게 쭉 입력하시고 이제 여기 있는 이 서식은 숫자이기 때문에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3위예요. 날짜로 바꾸시거나 또는 홈탭에서 표시 형식을 날짜로 바꿔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21일에서 이틀 지난 날짜 계산되고 4일 지난 날짜 계산되고 이거는 3일이 지난 날짜지만 주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날이 지난 날짜가 반환되겠죠. 일요일만 카운트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데이스 뒤에 주말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일요일만 제외하는 것도 있고 나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월, 수, 금 이렇게 특정 요일을 묶어서 빼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큰 따옴표 안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에요. 7개 입력하시고 난 여기에서 일요일을 빼고 싶어요. 그러면은 7번째 자리만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요일만 제외한 일요일만 계산한 날짜가 포함되고 또는 월, 화, 수, 목, 토, 일 볼 거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토, 일을
계산한 그 작업일수로 계산한 날짜를 볼 수 있습니다. 공휴일도 반영 가능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려요. 자, 만약에 나는 이 종료일에서 공휴일까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홀리데이스 공휴일 범위를 따로 추가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제가 시트를 추가한 다음에 날짜로 나는 뭐 11월 1일을 금요일이죠. 이거를 뭐 회사 창립일로 추가할 거다 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추가해 보겠습니다. 공휴일 범위를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범위로 공휴일 범위를 공휴일 있죠? 이걸로 이 범위를 넉넉히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보이시죠? 11월 4일까지였는데 수식을 쭉 자동 채우기 하시면 5일로 늘어났죠? 한번 추가해 볼까요? 11월 2일, 11월 3일. 우린 4일을 이런 회사는 없겠지만 우린 창립일이니까 우리 많이 쉴게요. 창립일로 임시공휴일을 또 적용해서 11월 5일, 6일까지 쉰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이걸 반영해서 더 긴 날짜가 계산되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주말, 공휴일, 어느 날짜 상관없이 작업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작일을 보죠. 원래는 여기 있는 값을 그냥 불러오면 돼요. 시작일은 그냥 여기 있는 값을 이렇게 불러오면 돼요. 원래는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할 거는 이 한 개의 그룹을 봤을 때, 이 그룹에 있는 시작일은 입력을 하지 않죠. 왜 그래요? 이 그룹의 시작일은 밑에 있는 업무들의 시작일 중에서 가장 작은 날짜를 그룹의 시작일로 가정할 거죠. 그쵸?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시작일 계산은요, if 함수를 쓸 건데 if 함수로 자, 만약 여기 있는 구분값이 G예요. 그룹이에요. 자, 그럴 때에는 min if s 함수예요. 이 함수는 2016 이후 버전만 제공되세요. 자, 만약에 2013 이전 버전 사용자분은 제가 공식을 따로 준비해 드렸거든요. 잠시 뒤에 보여드릴게요. min if s 함수를 써서 이게 G일 때에는요, 여기 있는 시작일 전체 범위죠. 이 시작일 전체 범위에서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구할 조건은 일단 이 구분 범위에 있는 값이 t이고, 그쵸? 업무이고, 여기 있는 id의 값이 이것과 동일할 때의 최소값을 불러올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그룹이 아닐 때에는 그냥 업무니까 시작일을 그대로 불러오세요 라고 입력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시작일을 구했죠. 그리고 이 숫자 서식은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3으로 날짜로 바꾼 다음에 자동 채우기를 쭉 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 땅땅 하시면 이런 식으로 업무일 때에는 날짜를 그냥 불러오고, 이게 그룹일 때에는 이 아이디가 같은 업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불러오는 거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바꿔보세요. 이거를 10월 1일 바꾸시면 바뀌죠. 이런 식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2013 이전 버전 사용자세요. 그러실 때에는 여기 공식 시트에 보시면 여기에 공식을 남겨드렸거든요. 이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큰 따옴표는 제외하시고 이 공식을 쭉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K10셀 여기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이 공식은 일반 수식이 아니고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엔터 키예요. 배열 함수로 입력하신 다음에 자동 채우기를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동일해요. 시작일을 구했으니까 오른쪽에는 종료일을 구하면 되겠죠. 똑같이 if 함수를 써서 만약 여기 있는 이 구분값이 G예요. 그룹일 때에는 max if s 함수죠. 최대값을 구할 건데 구할 범위는 종료일 범위 여기죠. J열 종료일을 구할 거고, 이 최대값을 구할 조건은 일단 이 구분이 t이고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id가 이거랑 같을 때에 최대값을 볼 겁니다.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동일하게 날짜 서식 바꿔주시고 자동 채우기를 쭉 하시면 이렇게 종료일까지 계산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여기 있는 작업일수를 뭐 5일, 6일 바꾸시면 종료일이 따라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작성하시면 여기 있는 시작일과
작업 일수에 따라서 각 그룹별 시작일, 종료일, 각 업무별 시작일, 종료일을 구하는 공식 완성되었죠. 그 다음은 이제 진행률을 볼 거예요. 이 진행률은 원래는 이게 그냥 업무일 때에는 이 진행률을 그냥 불러오면 되는데 여기 있는 그룹의 경우에는 이 진행률의 이제 아이디에 따라서 여기 있는 진행률의 평균을 불러오면 될 겁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이 이것도 이게 그룹일 때에는 이 업무들의 진행률 평균을 불러올 거예요. 자, 물론 이게 이제 그냥 평균을 구하면 이게 뭐 100일일 때, 200일일 때 이런 식으로 막 작업 일수가 편차가 커요. 그럴 때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게 뭐 작업 일수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에버리지 if 함수를 써서 구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 작업 일수 편차가 심해서 이거를 그냥 이 평균을 구하면 안 된다. 나는 가중 평균을 구해야 된다. 그러실 때에는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강의에서는 좀 쉬운 방법으로 에버리지 if 함수를 써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행률은요. if 함수로 여기 있는 구분이 그룹이에요. G일 때에는 average if S 함수로 평균을 구할 거고 평균을 구할 범위는 진행률 범위를 볼 거고 조건은 이 구분이 T이고 id가 이거일 때 윗평균을 구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 진행률을 그대로 불러올게요. 아까랑 똑같죠? 그쵸? 동일한 과정이에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연결을 쭉 하시고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5키로 100분율 표시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진행률까지 한 번에 구했습니다. 그리고 바꿔보세요. 뭐 50% 바꾸시면 여기 있는 업무는 그대로 불러오고 여기 있는 그룹별 진행률은 여기 있는 평균을 불러오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마지막 3개 남았습니다. 첫 번째, 예상되는 작업 일수예요. 우리가 시작일을 구했고 이 날짜부터 이 날짜부터 이만큼 일한다고 입력을 했죠. 그러면 예상되는 전체 작업 일수는 여기 있는 작업 일수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이 실제 종료일은 아까 우리 회사 공휴일도 포함했고 주말도 포함한 실제 그 작업 일수가 되겠죠. 그 실제 작업 일수는 뭐예요? 작업 일수는 등급력하시고요. 계산된 종료일 빼기 계산된 시작일로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실제 총 작업 일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전체 작업 일수는 이만큼인데 근데 그 중에서 실제 진행된 일수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작업 일수를 구했고 진행률을 구했으니까 이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진행된 일수는 여기 있는 전체 예상되는 작업 일수에서 곱하기 진행률 이만큼 진행했어요. 라고 하면 전체 작업 일에서 얼만큼 진행을 했는지 그 일수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에 이제 진행 일수까지 구했으니까 진행 일은 뭐예요? 실제로 이제 진행된 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 날짜부터 이 날짜에 끝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진행률을 봤더니 이만큼 진행이 됐고 그럴 때 날짜가 14일이 지난 날짜래요. 그럴 때 진행된 날짜 시작일 더하기 진행 일수를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원래는 볼게요. 30일 날 시작을 해서 6일 날 끝나야 되는 일인데 현재 80%가 진행을 했으니 이만큼 진행된 날짜는 이때쯤이 되겠구나 라고 구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데이터 준비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오늘 만들 간트 차트에서 어려운 거 다 끝났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함수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오른쪽에다가 데이터를 구했으니까 여기 일정을 한번 차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부 서식을 사용해서 여기에다가 일정에 따라서 막대기를 이렇게 추가해 볼 거예요. 우리가 아까 알아봤던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시면 정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한 개 더 알아봤죠. 동적 참조 알아봤죠? 이거 아까 배웠던 거 회원수 클릭률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를 적용해서 이 간트 차트를 만들 때 지금 잘 보세요. 날짜가 이렇게 많이 있고 진행일, 뭐 시작일, 구분 엄청 많은데 이거 매번 수식 쓸 때마다 절대 참조, 달러 기호 신경 쓰려면 이 머리가 아픕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동적 참조를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번에 차트를 만들 범위 여기죠. 이 범위에 만들 거니까 이 범위 시작 셀 예제 파일에서는 R10셀이에요.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수식 탭 클릭할게요.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에 오셔서 날짜를 만들게요. 새로 만들기로 이름은 오늘 날짜 볼게요. 자, 오늘 날짜. 오늘을 볼 거고 오늘 날짜는 현재 선택한 이 셀에서 위에 있는 날짜예요. 이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날짜는 날짜가 아니죠. 이건 뭐예요? 이건 문자였어요. 문자이고 우리가 실제로 참조할 날짜는 현재 여기 있는 셀 기준 위에 있는 이거죠. 아까 배웠죠? 이 날짜를 클릭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날짜는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는 이동하되 밑으로는 이동하면 안 되겠죠. 그 말은 숫자 이 3은 딱 고정하고 알파벳만 이동할 거니까 R 앞에 있는 달러 기호만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늘 날짜 구했고요. 그리고 내일도 추가해 볼까요? 내일 날짜는 내일은 뭐 현재 이 셀 기준 여기 있는 이거 이렇게 추가하시면 이거는 이 셀 기준 내일을 참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오늘 내일을 추가하시면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아무 셀을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오늘 F2 하시면 오늘 참조하죠. 내일 F2 내일 참조하죠. 여기도 오늘 F2 오늘 참조하고 여기도 내일 F2 하면 내일을 참조합니다. 엄청 편리하죠. 그렇죠? 엄청 편리하지만 치명적인 문제점은 속도가 데이터가 많으면 연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져서 제한적으로만 쓰면 좋다라는 점 꼭 말씀을 드릴게요. 꼭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많이 쓰면 엄청 느려집니다. 꼭 주의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이 셀을 이 시작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구분도 볼 거예요. 시작일, 종료일, 진행률, 진행일까지 추가할게요. 자, 그래서 수식 탭 클릭하시고요. 이름 관리자에서 새로 만들기로 동일하게 추가할게요. 첫 번째는 구분 추가할게요. 구분은 현재 선택한 이 R10셀 기준 여기죠. 10행에 있는 이 구분을 선택하시고요. 이 구분은 오른쪽으로는 이동하면 안 돼요. 이 숫자는 이동을 하지만 이 C열은 고정돼야 되기 때문에 숫자 앞에 있는 달러 기호만 지워서 구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은 시작일. 여기 있는 시작일이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입력하는 값이고요. 실제 계산에 쓰는 시작일은 여기 있는 계산된 값이에요. 그렇죠? 시작일은 시작일 계산값. 같은 행에 있는 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같은 행에 있는 이 기준 셀을 봤을 때 어디를 참조할지를 보는 거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시작일 선택하시고 숫자 앞에 있는 달러 기호는 지워서 동일하게 만들어 주고요. 종료일도 똑같이 선택해서 달러 기호 지워서 넣어 줄게요. 그 다음은 진행률을 볼까요? 진행률은 요거죠. 달러 기호 지워서 넣어주고 마지막 진행일은 이거죠. 계산된 값으로 넣어줄게요. 마찬가지로 달러 기호를 지워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하시면 구분, 내일, 시작일 내일은 제가 테스트한 걸 넣은 거라서 이건 지워도 괜찮습니다. 구분, 시작일, 오늘, 종료일, 진행률, 진행일까지 넣었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공식 다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원래는 가로로도 증가하고 세로로도 증가하는 이러한 보고서에서 공식 쓸 때 이거 어떻게 참조해야 되지? 막 달러 기호를 어떻게 넣어야 되지?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동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자, 이제 여기에서 시작 셀을 클릭할게요. 여기 있는 이 값을 강조하려면 이 조건은 뭐예요? 오늘 날짜, 현재 날짜가
시작일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오늘 날짜가 종료일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보는 거죠. 그쵸? 이 두 개의 조건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if 함수를 쓸 건데요. if 함수로 and로 두 개의 조건을 같이 볼 건데 첫 번째는 오늘이 시작일보다 크거나 같고 두 번째 오늘이 종료일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볼 거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진짜 편하죠. 우리 원래 이거 막 셀 클릭하고 F4키 누르고 그 난리 부르스 이렇게 하시면 키보드만으로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는 1을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0으로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수식을 자동 채우기를 쭉 하고 자동 채우기를 쭉 하시면 어때요? 일정에 따라서 1이 이렇게 채워지죠. 그쵸? 한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색조를 한번 추가해보면 이렇게 이건 하지 마세요. 조건번씩 추가하시면 1이 딱 보여요. 그쵸? 자, 그러면 방금 작성한 수식은 나머지는 다 지워주시고요. 이거는 다 지워주시고 여기 있는 이 공식 이것만 잘라내게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조건부 서식 여기에 막대를 추가할 거니까 이 범위를 쭉 들여가는 거죠. 이 범위를 쭉 들여가고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을 추가하는 겁니다. 새 규칙을 등록할 거고 수식으로 추가할 거죠. 수식으로 서식을 걸 건데 아까 했던 거 있죠. 동일하게 and 함수예요. 아까 했던 거를 다시 해볼게요. and 함수로 여기를 거는 조건은 오늘이 시작일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오늘이 종료일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볼 겁니다. 이럴 때를 강조할 거죠. 이렇게 쓸 겁니다. 됐죠? 이럴 때 강조할 거고 그럴 때에 걸 조건은 채우기로 옅은 회색을 하나 추가할게요. 추가하고 확인, 클릭 하시면 어때요? 막대가 끝났죠? 간단하죠? 이제 날짜를 바꿔보세요. 날짜를 뭐 10월 1일, 10월 30일 바꾸시면 바꿀 때마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잘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은 다시 이 범위를 쭉 드래그 할게요.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 클릭해 볼게요. 규칙 관리에 오셨을 때 혹시 여기에 이 중복된 규칙 보이시나요? 이 중복된 규칙 버튼은 M365 버전에 추가된 기능이에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기존에 적용한 조건을 바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하시거나 또는 이거를 복사가 안 보이시는 분은 기존에 적용한 이 공식 있죠. 이 규칙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 공식을 복사할게요. 공식을 복사하신 다음에 새 규칙으로 규칙을 하나 더 추가할게요. 더 추가할 건데요. 이번에 볼 거는 지금 이 막대를 딱 추가했더니 일반 업무에 적용되는 이 막대와 여기 있는 막대와 우리가 실제로 전체 그룹별로 보고자 하는 이 그룹별 막대가 똑같아서 좀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그룹별 막대일 때에는 색깔을 조금 더 진하게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조건을 추가하면 되겠죠. 조건 뭐예요? 우리가 또 볼 거는 아까 구분 추가했죠. 구분 등록했잖아요. 그 구분이 뭐예요? 구분 값이 G일 때를 볼 거니까 쉼표로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구분 값이 G일 때를 볼 거다. 그럴 때에는 채우기를 조금 더 진하게 이 정도 색깔로 진하게 추가할게요 하시면 어때요? 적용을 딱 하시면 구분일 때에는 좀 더 진한 막대가 추가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이랑 진행일까지 다 추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막대는 예상되는 일정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 일정이고 그 다음 추가할 거는 그 중에서 진행률이 이만큼 되었으니 그 중에 얼만큼 진행되었습니다 라고 칠할 거죠. 이런 식으로요. 실제 진행한 일만큼 이거를 채울 거예요. 그러면 잘 볼게요. 한번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 30초 정도 잠시 멈추신 다음에 이 규칙 관리에서 공식을 보시고요. 여기에서 무엇을 바꾸면 이 전체 막대에서 실제 진행된 일수만 구할 수 있을까를
한 30초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여기에서 종료일만 진행일로 바꾸면 이만큼 채워지겠죠. 자, 그래서 방금 이 규칙 편집에서 동일해요. 이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범위를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홈탭,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 오셔서 방금 추가했던 이 공식을 똑같이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해서 새 규칙을 추가하시는데요. 이번에 추가할 규칙은 종료일이 아니고 진행일보다 작을 때. 그쵸? 아까 진행일 이거 추가했잖아요. 동적 참조 추가했기 때문에 이대로 입력해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에는요. 서식에서 채우기를 저는 좀 옅은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 정도로 추가하시고 확인 버튼 클릭, 적용 딱 하시면 어때요? 이 중에서 얼만큼 진행되었는지를 볼 수 있죠. 나는 만약에 파란색이 별로예요.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엑셀이니까 초록색으로 할까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추가하시면 초록색도 볼 수 있죠. 됐죠? 그럼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동일하게 이 그룹별로 진행된 이 그룹 단위의 진행 일수는 좀 진하게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방금 추가했던 이 진한 그룹별 조건부 서식도 복사하신 다음에 새 규칙을 추가하는 거죠. 추가할 거고 이번에 볼 거는 이 공식에서 종료일만 진행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럴 때 채울색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확인 딱 하시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초록색이 들어가죠. 근데 초록색이 지금 여기 있는 남색이랑은 잘 어울리지가 않아서 이거를 저는 잠시만요. 조금 그 에메랄드 빛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 좀 더 깔끔하죠. 저도 이제 처음엔 잘 못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이런 색감을 좀 잘 고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잘 볼게요. 여기에서 진행률을 0% 또는 50% 바꾸시면 이런 식으로 진행률에 따라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방금 진행률을 딱 추가했는데 여기 맨 밑에 있는 거여서요. 맨 밑에 있는 이 진행률을 0%로 다 바꿔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0%로 바꾸시고 오른쪽에 있는 막대를 잘 보세요. 그랬더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진행률이 0%인데 근데 여기가 색이 바뀌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추가했던 이 조건부 서식, 이 범위에 적용했던 서식에서 이 진행률과 관련된 이 공식의 조건을 하나를 더 추가할 겁니다. 무엇을 추가할 거냐면 아까 우리가 진행률을 동적 참조로 만들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진행률의 값이 0%일 때에도 이게 값이 칠해지니까 0일 때에는 칠해지지 않도록 막아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조건으로 세 번째 조건으로 진행률의 값이 0보다 클 때에만 칠하세요 라고 넣어주는 거죠. 추가하시고 적용 클릭하고 동일하게 여기 있는 그룹 단위에도 마지막 조건으로 진행률이 0보다 클 때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막대를 바꿀 때마다 80%, 100%, 50%, 60% 바꿀 때마다 여기 있는 막대가 자동으로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됐죠? 자, 이렇게만 하셔도 사실 기본적인 간트 차트는 완성됐어요. 다 끝났고요. 이제 여기 3단계만 나아가서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디테일한 것들을 하나씩 추가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여기 마지막 지점에다가 완료 표시를 할 거예요. 완료 표시. 어떻게 추가할 거냐면 완성 파일을 보시면 여기 점이 있죠. 보세요. 여기에서 점이 있고 이거를 100%로 딱 바꾸면 이렇게 바뀌도록 이렇게 색깔을 표시할 거예요. 이 점이 있으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완료되었을 때 그 뿅 하면서 뭔가 내가 완료됐다는 성취감과 깔끔한 그런 거 있죠.
이게 '완료가 됐구나.' 그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면 좀 더 해야겠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완료 표시를 추가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건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완료 표시는요. if 함수로 여기 시작 셀이에요. 오늘 날짜가 종료일과 같을 때, 그쵸? 마지막일 때에는 여기에 점을 찍어 줄 거예요. 그럴 때에는 큰 따옴표 안에 미음, 한자, 탭키로 이 동그라미를 하나 넣어 줄게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빈칸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이 수식을 자동 채우기. 오른쪽 쭉, 아래쪽 쭉 하시면 이렇게 점이 찍히죠. 그쵸? 이제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나는 여기 있는 이 표시값을 실시간으로 바뀌도록 하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여기 빈칸에 표식 셀을 넣어 드렸거든요. 여기 표식 셀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뭐 특수 기호를 이렇게 저는 뭐 깃발 표시를 이렇게 하나 넣은 다음에 참고로 이 이모티콘 추가하는 거는 단축키는 윈도우 키랑 마침표예요. 동시에 누르시면 깃발 표시를 넣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이콘을 추가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콘으로 이 동그라미 대신에 이거를 지우고 여기 있는 표시 값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F4키로 절대 참조 바꾼 다음에 이거를 쭉 자동 채우기를 다시 이렇게 쭉 하시면 이런 식으로 깃발 표시가 나오고, 만약 깃발 대신에 뭐 나는 뭐 불꽃 표시, 불 표시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하니까 그 가스앱에 나오는 도시가스앱에 나오는 앱 같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할게요. 기본 값으로 넣어주고 넣었더니 이제 지금 딱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색깔이 다 검은색이에요. 좀 가독성이 떨어져서 여기 있는 색깔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범위를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에 오셔서 색깔을 바꿔주는 거죠. 이게 회색일 때에는 글꼴 색상을 검은색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검은색이어서 너무 진하잖아요. 이 색깔을 검은색이 아니고요. 조금 옅은 색, 한 이 정도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로 보일 듯 말 듯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진할 때 이 그룹별 색상은 아예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표시가 되고, 진할 때 똑같이 이 진행률도 글꼴은 흰색으로 바꿔주고, 에메랄드 색일 때에는 진한 색깔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더 진하게 할까요? 이 정도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진행할 때마다 100%빵 이렇게 100% 하면은 빵 이렇게 완료가 딱 되도록 저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완료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좀 더 진행하시면 이게 완료가 안 됐을 때에는 점이고 완료가 딱 되면은 뭐 별표가 나오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기에다가 주 단위별로 이렇게 선을 넣어줄 거예요. 나눠주면 그 한 주 한 주 단위를 좀 보기 편하겠죠. 여기 위에 보시면 제가 주 번호를 넣는 셀을 넣어드렸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week num이에요. week num 함수로 위에 있는 날짜에 주 번호를 구할 거예요. 쉼표를 딱 입력하시면 이 날짜에서 주를 나누는 기본값이 이 엑셀이 그 미국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기본값이 일요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주를 나눌 때에는 월요일을 많이 보시죠. 그렇죠? 그래서 주 나누는 기준은 2로 월요일로 나눠줄게요. 이렇게 주 번호를 구해주시고요. 자동 채우기를 쭉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주 번호가 구해졌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만들 거니까 이 날짜 서식부터 여기 이 범위를 쭉 데려갈게요. 여기에다가 주를 나눠줄 거죠. 나눠줄 거니까 이 범위를 쭉 데려갈게요. 선택하신 다음에 홈 탭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을 추가할 거고, 규칙을 추가할 기준은 일단 시작 셀 여기죠. 여기 시작 셀 기준 위에 있는 주 번호와 같지 않아요. 어느 게? 다음 주와
같지 않을 때를 볼 거죠. 현재 여기 있는 시작 셀 기준 위에 있는 주 번호와 그 다음 주가 같지 않을 때에는 다음 주로 넘어가는 날짜니까 이거를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절대 참조가 다 들어가 있어서 안 되겠죠.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주 번호를 볼 건데 알파벳은 한 칸씩 이동하되 여기 있는 숫자 사행은 이동하면 안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아까 배웠던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사행을 고정할 거니까 알파벳 앞에 있는 달러 기호만 이렇게 지워주는 거죠. 현재 주와 다음 주가 다를 때에 선을 추가할 거예요. 이거를 볼 거고, 그럴 때 서식은 테두리를 추가할게요. 테두리로 옅은 색으로 한 이 정도 옅은 색으로 점선을 오른쪽에다가 보일 듯 말 듯한 선을 이렇게 하나 추가할게요. 추가하고 확인 버튼 오른쪽에 추가하시고 확인 버튼 클릭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이렇게 주 단위가 바뀝니다. 그렇죠? 주가 바뀌어요. 한번 날짜를 바꿔보세요. 시작 날짜를 뭐 10월 19일, 10월 20일 바꾸시면 바꿀 때마다 이 주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죠. 엄청나죠?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주를 나눴으니까 여기에 있는 강조하는 날짜를 추가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강조 날짜를 추가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today를 넣어 볼게요. today 함수. today 함수로 이렇게 오늘을 강조하도록 넣어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강조하는 조건은 화살표를 추가하는 조건은 if 함수로 오늘 날짜가 여기 있는 강조 날짜와 같아요. 그럴 때에는 미음 한자키 탭키로 이 아래쪽 화살표를 추가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빈칸 이렇게 입력할게요. 자동 치우기를 쭉 하시면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오늘 날짜가 표시가 되죠. 날짜를 바꿔보세요. 뭐 10월 30일, 10월 29일, 11월 2일 할 때마다 여기 있는 날짜가 바뀌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화살표만 추가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오늘이면은 이렇게 선을 또 하나 넣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강조하는 이 시작 셀부터 여기부터 이 범위를 넉넉하게 쭉 선택할게요. 여기를 강조할 거니까 쭉 선택하시고요. 동일하죠? 홈 탭, 조건부 서식, 새 규칙으로 조건을 추가할 건데 이번에 볼 조건은요. 오늘 날짜가 오늘이 이거랑 같을 때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 범위를 볼 건데 이 각각의 범위에서 오늘 날짜일 때 여기를 강조할 거잖아요. 다만 여기 있는 강조하는 날짜는 항상 고정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F4키 눌린 이 절대 참조 형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강조할 서식으로는 저는 테두리로 빨간색 선을 이렇게 추가할게요. 좀 빨간색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추가하면 될까요? 추가하고 확인 클릭하시면 이렇게 오늘 날짜 잘 보이죠? 그렇죠?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이건 좀 숨겨주고 여기 위에 보시면 더하기 버튼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 클릭하시면 숨길 수 있거든요. 이걸 숨긴 다음에 볼까요? 자, 오늘 날짜를 뭐 11월 3일, 4일, 5일 바꿀 때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오늘 날짜가 표시가 되는 것도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오늘 날짜 강조하고 주 단위 강조하고 하는 것까지 완료하시면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한 3분이면 끝납니다만 이 나머지 3분이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간트 차트의 패러다임을 좀 깨는 트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잘 보세요. 버튼을 클릭해서 이동을 할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실제로 범위는 딱 고정돼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동하는 듯한 효과를 줄 겁니다. 뭔가 신기하고 궁금하시죠? 정말 쉬워요. 어떻게 하는지 그 트릭을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나머지 절반이지만 간단하지만 이 나머지 내용이 오늘 그 간트 차트 만들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시작 날짜 이거죠. 이 날짜를 보겠습니다. 이 날짜는요.
기준 날짜를 그대로 불러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할게요. 이 뒤에다가 더하기, 여기 제가 조정값을 넣어 드렸거든요. 이 조정값을 클릭해서 이 기준 날짜에서 조정값을 더한 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이 값을 1, 2, 3 바꿀 때마다 어때요? 바꿀 때마다 어때요? 뭔가 날짜가 이동하는 듯한, 바뀌는 듯한 효과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0일 때에는 그냥 시작일 기준 보는 거고 10이면은 10일 뒤니까 이거를 보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딱 범위는 픽스예요. 이 범위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날짜가 아무리 길고 기간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딱 여기만 연산 처리하는 거고 이 조정값을 사용해서 차트가 좌우로 이동하는 듯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작년에 한 회사에서 생산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어려워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생산 일정이 되게 그 랜덤해요. 아마 아시겠지만 그 생산하는 게요. 그 변수가 되게 많거든요. 일정이 몇 달치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에서 이거를 관리하자니 이거 좀 어렵다는 거죠. 일정이 많은데 이거를 여기에 다 표시하려고 하다 보니 이거 범위도 많아지고 속도도 느려지고 보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통 대략적으로 이게 뭐 6개월치다. 우리가 6개월치를 보통 다 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중에서 뭐 1개월치만, 2개월치만 딱 그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한 30일치, 40일치만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이 조정값을 통해서 오늘 날짜, 다음 달, 그 다음 달 이렇게 보시면 진짜 편하다는 거예요. 이 트릭을 꼭 아시면 나중에 간트 차트 말고도 생산 관리, 마케팅 관리 하실 때 진짜 편해요. 기존에 하던 업무 방식을, 보고서 방식을 조금 바꾸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작업으로 화살표 어떻게 추가하는가 궁금하시죠? 간단합니다. 개발 도구에 오시면 되는데요. 이 개발 도구가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개발 도구가 안 보이시는 분은 아무 곳이나 이 홈 탭도 괜찮고요. 아무 곳에서 이 리본 메뉴를 우클릭할게요. 우클릭하시면 이 중간에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옵션에 오셔서 여기에다가 개발 도구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발 도구를 체크하시고요.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개발 도구 추가되었고요. 여기에서 삽입 클릭할게요. 삽입해서 여기 있는 스핀 단추 클릭해서 드래그를 쭉 합니다. 여기서 Alt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하시면 이 셀에 맞춰서 추가할 수 있어요. 좀 예쁘게 추가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이 개발 도구 스핀 단추를 우클릭 하시고요. 컨트롤 서식이 오시면 이 중간에 조정값에 셀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연결할 셀은 여기죠. 여기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앞으로 버튼 클릭했을 때 이렇게 어때요? 띵띵띵띵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 만약에 나는 일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옮기기 어려워요. 그럴 때 있겠죠. 그럴 때에는 이 서식에 오셔서 이 중분값을 바꾸면 돼요. 중분을 뭐 3일 또는 5일 또는 30일 이렇게 바꾸시면 월 단위로 이동을 하시거나 또는 주 단위 7일로 하시면 주 단위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리하시면 훨씬 편리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뭐 다음 달에 뭐가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추가해 볼까요? 완성되었으니까 한번 써보죠. 일정으로 예를 들어서 뭐 다음 달 그룹으로 25년 마케팅 예산 기획이다. 그리고 업무로 경쟁업체 조사, 성공, 실패 원인 파악, 예산 분석, 예산 뭐 주간 회의 보고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거죠. 그리고 시작 날짜는 뭐 오늘 날짜 기준 24년 11월 30일 그리고 12월 5일 그리고
12월 12일, 12월 25일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그리고 0, 0, 0, 0 이렇게 하시면 일정이 추가가 딱 되죠. 이렇게 다음 달에는 여기 다음 달에 이렇게 있구나. 그쵸?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진행률도 뭐 50%, 100%, 50% 하면은 이렇게 일정이 정말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일정 추가하시면 편리하게 쓸 수 있고요. 이 모든 걸 월급만 보이게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정말 쉬워요. 힌트를 드릴게요. 월급만 표시하려면 여기에서 더하기 1이 아니라 주말일 때에는 건너뛰도록 하는 값을 여기 날짜에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바꾸면 됩니다. 여기 더하기 1이 아니고요. 이거를 아까 배운 거 work days international 함수로 여기 있는 이전 날짜에서 1을 더하기 이렇게 하면 주말은 건너뛰고 평일만 표시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하시면 표시가 잘 되겠죠.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를요. 여기에다가 옵션을 추가하는 거예요. 뭐 주말 표시 true, false 이렇게 주말 표시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은 if 함수로 만약 이 값이 true다 그러면 그냥 왼쪽에 있는 값 더하기 1로 하고 주말을 표시하지 않을 거면 workday international 함수로 왼쪽에 있는 날짜에서 주말을 뺀 평일만 표시하도록 구할 거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주말을 표시할 때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 추가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주말 표시 안함, 주말 표시 함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